유튜브가 잘 못 믿겠나 본데. 자, RPM 161번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요, 정석적인 풀이를 하려면, 뭘 상상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요게 도대체, 어떤 식을 전개시켰을 때 이런 개수를 갖는 항이 나올까?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생각하기 위해서 일단 요게 15C0의 제곱이잖아요. 이거를 하나는 15C0으로 그냥 두고 하나는 15C15로 바꿀게요. 어차피 15C0이나 15C15나 똑같으니까 요거를 요렇게 둘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거 15C1의 제곱도요, 하나는 15C1로 두고 하나는 15C14로 바꿀게요. 요런 식으로, 자, 똑같은 거 두 개가 아니라 하나를 15에서 빼가지고 요렇게 서로 다른 것들의 곱으로 바꿀게요. 그럼 이 마지막에 있는 15C15도 15C15와 15C0의 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요렇게 바꿔놓고 그 다음에 뭘 생각할 거냐면 1 플러스 x의 15제곱이라는 식을 한번 전개시켜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 플러스 x의 15제곱. 자, 얘는 하나씩 전개시키면 윤서야 처음에 뭐죠? 15c 0 x의 0제곱 생략 플러스 15c 1 x의 1제곱 맞죠? 플러스 15c 2 x의 제곱 이렇게 가겠죠? 그래가지고 끝에서 두 번째 항이 15c 14의 x의 몇 제곱일까? 14제곱이고 마지막 항이 15c 15의 x의 15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모양이 언제 나오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요놈하고 방금 전개시킨 요놈 있잖아. 방금 전개시킨 요놈을 두 번 곱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얘를 두 번 이렇게 요렇게 생긴 애를, 요렇게 1 플러스 x의 15제곱 있잖아요. 얘를 두 번 곱한 거야. 요거랑 똑같은 걸 다시 한번 곱했다. 그래가지고 이 긴 식을 우리가 전개를 이렇게 시켜 나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15C0과 15C15가 만나는 상황을 생각해봐. 15C0과 15C15가 곱해지려면 이놈이랑 누굴 곱했을 때? 맨 끝에 있는 항 있죠? 그죠? 얘하고 맨 끝에 있는 이렇게 곱했을 때 그때 요런 개수가 한번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15C1이랑 15C14를 곱하는 상황은 언제 나와? 두 번째 거랑 저 끝에 두 번째 거 곱했을 때. 그치? 요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요런 식으로. 그러면 요 맨 마지막에 15C15하고 15C0하고 곱해지는 상황은 언제 나오냐? 이 규칙대로 끝에 꺾인 이렇게 곱해 나가는 거죠. 점점 가운데로. 그러면 맨 가운데 있는 요렇게 두 개를 곱했을 때가 요 녀석이 나오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연결되어 있는 애들의 공통점을 보면, 자, 빨강으로 연결되어 있는 요 놈과 맨 끝에 놈을 봐봐. 얘랑 저 맨 끝에 걸 곱했을 때 나온 항이 x 몇 제곱이에요? 요거 상수항이잖아. 요거 x 몇 제곱이야? 15제곱이잖아. 그치? 그죠?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를 곱하면 x 15제곱 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요 두 번째 거랑 요 끝에서 두 번째 걸 곱했다고 생각해봐. 이때도 x 몇 제곱이 보여요? 그지? 여기 하나 있고 저기 14개 있으니까 x 15제곱이 보이죠?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 그 순서대로 곱해 나가면 계속 x 15제곱 항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찾고 싶었던 이 녀석 있잖아. 이 녀석은 결국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이게 이해가 되나 봐봐. 우리가 지금 똑같은 괄호를 두 개 곱했는데 이 하나의 괄호가 이 1 플러스 x의 15제곱을 전개한 괄호였잖아. 그걸 두 개 곱한 거니까 1 플러스 x의 15제곱에다가 또 1 플러스 x의 15제곱을 곱해가지고 쫙 전개시켰을 때
이 식에서의 x15제곱의 개수를 나타내는 값이 바로 문제에서 물어본 값인 거예요. 어렵죠? 좀 어렵긴 한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제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에요. 그러면 1 플러스 x의 15제곱에다 1 플러스 x의 15제곱을 또 곱했다. 그러면 결국 이건 뭐야? 1 플러스 x의 30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찾고 있는 것은 1 플러스 x의 30제곱에서 x 15제곱의 개수가 얼마냐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몇이 몇이 될까? 30c 15가 되는 거예요. 30c 15. 그래서 n값은 30이고 r값은 15라 가지고 답은 45가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생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딱 이렇게 패턴을 기억해 놓지 않았다면 이걸 생각해서 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풀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거를 규칙성을 이용해가지고 푸는 방법도 있거든요. 규칙성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이게 15C 0부터 15C 15면 항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좀 작은 숫자를 가지고 이런 규칙대로 한번 써보는 거야. 자, 만만한 2부터 2C 0에 제곱하고요. 2C 1에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2C 2의 제곱. 자, 요렇게 셋을 더하면 이 값이 얼마 나올까요? 이게 1이고 이게 2의 제곱 4고 1이니까 더하면 얼마야? 6이죠. 여러분이 순열조합 많이 했으니까 6 하면은 이게 얼마 C 얼마니? 4C 떠오르죠. 4C.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놈과 비슷한 모양을 만드는데 작은 숫자를 가지고 규칙을 찾아보려는 거야. 그래서 2C 0부터 2C 2까지로 한번 해봤더니 그 값이 4C 2와 같아. 어허, 그래. 그러면 하나 더 숫자를 키워서 3C 0의 제곱, 3C 1의 제곱, 3C 2의 제곱, 3C 3의 제곱 이렇게 해보니까 이 값은 얼마예요? 1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1이야. 얼마죠? 20입니다. 자, 여러분 20이라고 하는 것은 몇 C 몇일까요? 20은 그치 우리가 조합을 계산하다 보면 등장하잖아. 20은 6C 3이에요. 그러면 의심이 좀 돼. 이게 이대로 규칙으로 쭉 갈 것 같은 느낌 있잖아. 4C 2, 6C 3, 그 다음 뭐 8C 4, 10C 5 이렇게 나갈 것 같잖아. 그럼 확인해보기 위해서 하나만 더 해보자. 자, 2 해봤고 3 해봤으면 그 다음 4잖아요. 만약에 내가 4C 0부터 4C 0의 제곱부터 4C 4의 제곱까지를 다 더해봤는데 그 값이 자, 이 규칙대로 가면 얼마가 나와야 돼? 8C 4랑 만약 똑같으면 그러면 규칙이 확인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실제로 이거를 4C 0 제곱부터 4C 4 제곱까지 다 더해보면 이게 70 나와요. 70. 그리고 70이라는 값은 8C 4와 같습니다. 아, 그럼 규칙 찾은 거야. 2로 시작을 하면 결론이 4C 2로 끝나고 3으로 시작을 하면 결론이 6C 3으로 끝난단 말이야. 그러면은 4로 시작해서 8C 4까지 확인했으니 15로 시작을 하면 얼마로 끝나겠어 마지막에? 이 규칙대로 간다면 30C 15로 끝나겠지. 그치? 그래서 답은 30C 15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어려운 문제야. 이 문제가 이 페이지에 제일 어렵지 않나? 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나요? 연희야 괜찮니? 괜찮아요? 아프지 마 얘들아. 요즘 감기가 무섭다. 어진이가 토요일날 모른다고? 네. 근데 화요일은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어요. 화요일? 어디 가는데? 그거 필리핀. 저 대한민국이 싫어가지고 외국으로 떠요. 아, 헛소리 하지 말고 어디 가는지 말해봐.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간다고? 네. 어제 돈 벌러 가요. 좋겠다 야. 감사했어요. 많이 벌어와 가서. 그래서 거기서 노름이나 하고 이러고 배만 한번 쌓고 가서 노름 좀 해서
자, 질문 없어요? 개념 원리로 갈까요, 그러면? 자, 개념 원리. 우리 그때 이항 정리했고, 64쪽을 할 차례죠. 64쪽을 펴놓고요. 우리 이항 정리 복습 좀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이항 정리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 중인데, 이항 정리의 제일 기본적인 식은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전개시키는 것이었죠. 자, 얘를 전개시키면 호철아 어떻게 가더라 이게 규칙이? nc 0으로 시작한다면 a의 n제곱 뭐 b의 0제곱 플러스 그 다음은 nc 1에 a의 n-1제곱 b의 1제곱 이런 규칙으로 갔죠. 그쵸? 그런 규칙으로 가서 마지막에는 뭐죠? nc n에 그쵸, a의 0제곱 b의 n제곱 이런 규칙으로 쫙 전개가 됩니다. 이게 이항 정리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요 이항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을 그려봤어. 파스칼의 삼각형이란 뭐였냐면 1C0, 1C1부터 시작해가지고 2C0, 2C1, 2C2, 3C0, 3C1, 3C2, 3C3 이런 식으로 쫙 삼각형을 넓혀가면서 나열해 놓은 삼각형을 파스칼의 삼각형 이렇게 불렀죠. 이 그림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규칙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기본이 되는 규칙이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역삼각형을 그리면 항상 위에 두 개를 더한 게 밑에 있는 거랑 어때? 똑같다. 이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 숫자를 써놓고 해보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반화 시켜가지고 이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공식으로 n-1c r-1에다가 n-1c r을 더하면 그 합이 얼마랑 같아요? ncr과 같아요. 보이죠? 그죠? 요 숫자랑 요 숫자보다는 얘가 하나 크고요. 그 다음에 요 숫자하고 요 숫자 중에 더 큰 숫자죠, 얘가. 그지? 그러니까 n-1보다 하나 커졌고요. 두 숫자 중에 더 큰 숫자 요거랑 같아요. 이런 공식이 파스칼의 삼각형의 제일 기본 공식이다. 그지? 그래서 얘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들을 푸는데,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얘기했죠. 이 파스칼의 삼각형의 이 기본 공식은요, 딱 둘이 더해가지고 요거 나오는 거 하나밖에 못 찾는단 말이야. 근데 여러 개를 더했을 때 쓸 수 있는 규칙이 있었죠. 그지? 그걸 우리 성빈아 뭐라고 불렀더라? 땡땡땡땡 패턴. 이렇게 생긴 거. 하키체. 하키체. 하키 스틱 패턴 해가지고 하키 스틱 패턴에서 이것도 두 가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키 스틱 패턴. 자, 하키 스틱 패턴은 지금 예를 들어 이렇게 표시한 걸 보면 앞에 숫자가 하나씩 커지고 있고요. 뒤에 숫자는 어때요? 뒤에 숫자는 커져 안 커져? 뒤에 숫자 안 커지지.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 커진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요걸 일반화 시키면 이렇게 되죠. 아니, 일반화 시키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예를 들어 자, 요런 패턴으로 가는 거 예를 들어 뭐 할까? 3C 0 아니 3C3 4C3 5C3 6C3 6C3 요렇게 하나 더 할까? 7C3 자, 이런 식으로 더하면 하키스틱 패턴에 의해서 앞에 숫자 3, 4, 5, 6, 7 했으니까 여기는 얼마? 8 하나 커지는 거죠. 그죠? 앞에 숫자는 무조건 증가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뒤에 숫자가 지금 3, 3, 3, 3, 3 똑같았지? 뒤에 숫자가 쭉 똑같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 올라가서 8C4하고 똑같아요. 요런 하키스틱 패턴이 하나 있었고요. 자, 비슷하게 요런 것도 있었죠. 3C0, 4C1, 5C2, 6C3, 7C4 자, 요런 식으로 더해 나가라. 그러면 앞에 숫자 3, 4, 5, 6, 7 갔으니까 여기 얼마? 8이고요. 여기서는 아까랑 다른 점이 뭐냐면 뒤에 숫자가 어때? 증가하고 있지. 그치? 아까처럼 뒤에 숫자가 똑같이 가면은 마지막에 커지는 거였고 뒤에 숫자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면 마지막에는 그대로 똑같이 유지되는 거였죠. 그래서 80 몇이야? 84하고 똑같다. 요런 게
하키스틱 패턴의 두 가지 형태였고요. 이 모양이든 이 모양이든 반드시 만족해야 되는 조건. 하키스틱 패턴을 쓰기 위해서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거. 맨 첫 번째 시작은 얼마여야? 1이어야 한다. 얘도 1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키스틱 패턴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거 배웠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요. 그리고 뭘 배웠었냐면 1 플러스 x의 n제곱 얘를 활용해서 이항 계수의 성질들을 몇 가지 배웠는데 준영아 1 플러스 x의 n제곱은 전개시키면 어떻게 전개되죠? 이 규칙대로 nc 0부터 쓸게요. nc 0을 하면 x를 몇 번 곱한다는 얘기일까? 0번 곱한다는 얘기니까 그냥 이거죠. 플러스 nc 1을 하면 x를 한 번,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은 nc 2를 하면 그렇지. 이렇게 가서 마지막 건 뭘까? n에 맞아요. 그쵸.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여기다가 뭐 1 집어넣어보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고 빼보고 더해보고 막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론이 있었죠. 우리가 얻은 결론 nc 0부터 nc n까지 빠짐없이 다 더하면 그 결과는 뭐가 나와요? 2의 n제곱이 나와요. 그쵸? 2의 n제곱이 나와요. 이런 거 하나 있었고, 자, 그 다음에 nc0 마이너스 nc1 플러스 nc2 이런 식으로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왔을 때는 그 결과가 뭐가 나와요? 0이 나와요 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nc0 nc2 nc4 요렇게 가거나 아니면 nc1 nc3 nc5 요렇게 가거나 한 칸씩 건너뛰어 가지고 더하게 되면 그 합은 뭐가 나온다? 2의 n-1제곱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배웠었습니다. 그치?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그 63쪽까지 문제들을 풀었었어요. 이항 정리에 대한 복습이었고, 그럼 이제 64쪽에 있는 문제를 봅시다. 64쪽에 있는 문제. 이미 그 RPM 숙제를 다 한 사람들은 이 문제 풀었을 거야. 자, 11의 10제곱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 11의 10제곱이라는 숫자를 100으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해요. 근데 여러분 100이라는 숫자는 10의 뭐야? 10의 제곱이지. 그럼 우리는 이 11이라는 숫자를 1 더하기 10으로 쪼개서 이걸 전개시켰을 때의 모양을 이용해서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1 플러스 10의 10제곱을 전개시킨다 라고 하면 준영이가 좀 전에 했던 거에서 x 대신 10이 들어간 거잖아, 준영아. 그죠? 그럼 요거 몇 시 몇으로 출발할까? 맞아요. 그 다음에는 x 대신 지금 뭐가 들어가 있죠? 10이 들어가 있지, 그지? 그럼 10시 1 곱하기 10, 그쵸? 10의 뭐 1제곱인 거지, 그치? 그 다음 건 뭘까, 준영아? 10시 2 곱하기 10의 제곱, 10시 3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렇게 가서 마지막 건 뭘까? 맞아요.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인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큰 숫자를 100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만 궁금해. 그럼 지금 봐봐. 여기 지금 써져 있는 항들이 하나, 둘, 셋 해가지고 11개의 항이 써 있어요. 이 11개의 항 중에서 10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절대로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 이 숫자는 무조건 100의 배수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10의 제곱 자체가 100이잖아. 그러니까 100 곱하기 얼마 한 거니까 이건 무조건 100의 배수야. 이거 10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있겠니? 절대 없어요. 그럼 얘가 100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없다면 이 이후로 있는 모든 항들은 다 100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없겠지. 이런 건 천의 배수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딱 끊어가지고 이 뒷부분에 있는 항들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물론 얘도 그런데 얘는 약간 예외적인 경우니까 여기서 잘라가지고 얘네들은 날려버릴게요. 이건 확실하게 다 100의 배수니까.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요 놈들만 가지고 요 놈을 100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만가 그걸 찾으면 그게 A 값인 거예요. 근데 얘는 얼마야? 그냥 1이잖아. 그리고 얘가 얼마야? 얘가 10 곱하기 10이니까 얼마예요? 100이잖아. 그치? 그럼 얘도 100의 배수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놈도 날려도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나머지는 뭐야? 1인 거야. 1. 그치? 네, 그래서 A 값은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A 값을 이런 방식으로 찾았다면 두 번째 물어본 질문도 당연히 처음 출발을 몇 더하기 몇으로 가야 될까? 21의 10제곱이잖아. 이런 방식으로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1 더하기 20의 10제곱 이렇게 보고 전개를 하는 게 좋겠죠. 그치? 자, 윤서가 한번 전개해볼까? 이거 어떻게 돼요, 윤서? 10시 0 더하기 10시 1 20의 1제곱 더하기 10시 2 20의 제곱 이렇게 가겠죠? 마지막 항이 뭘까? 10시 10에 20의 10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를 4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있는데 400이라는 숫자는 20의 뭐니까? 제곱 아니야. 400은 그치? 20의 제곱이니까 호철아 요 중에서 몇 번째부터는 신경 쓸 필요가 아예 없다? 무조건 20의 배수임이 확실한 애가 누구부터예요? 400의 배수임이 확실한 애가 이 중에 그쵸? 요거는 이미 400을 갖고 있잖아. 400에 뭘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부터는 400의 배수가 확실하니까 이 뒤에부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치? 요 앞에 것만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찾아보니 얘는 얼마니 오쳐라? 1이고요. 요거는 얼마예요? 200이네. 그치? 200. 그러면 둘이 더하면 201이지. 201이 바로 400으로 나눈 나머지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B 값은 201 이렇게 돼서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예요? 202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요런 문제야. 자, 그럼 여러분 밑에 있는 86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초우가 아까 86번 초우가 아까 RPM에서 하윤이한테 너 이거 풀었어? 물어봤던 게 이런 문제야. 그치? 맞죠? 자, 86번을 한번 풀어보는데 이거를 잘 생각해보면 이거를 뭐 더하기 뭐의 몇 제곱을 전개시킨 거로 볼 수 아니 뭐 더하기 뭐의 몇 제곱을 전개시킨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것만 표현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 86번 답 한번 찾아봐요. 한 1분만 줄게. 자, 재현아 답은? 이 지금 86번에 있는 식이 얼마 더하기 얼마의 몇 제곱인지 파악했어? 뭐죠? 그렇지. 잘했습니다. 얘가 1 플러스 3의 15제곱이에요. 초우야 이렇게 나오는 거 알겠니? 그러면 이게 4의 15제곱이잖아. 4의 15제곱이면은 어떻게 쓰면은 더 깔끔할까요? 4가 2제곱이니까 2의 30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2의 30제곱을 어떻게 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65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 두 문제만 풀고 지나갈게요. 65쪽에 37번 한번 볼게. 37번. 우리가 이항 정리를 배웠다면 요런 녀석을 이제 전개를 물론 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전개시키기 전에도 자, 얘를 전개했을 때 몇 차 항들이 나올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야 돼. 그지? 자, 이항 정리를 배웠다면 얘를 전개시키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얘랑 얘를 합쳐서 총 몇 번을 뽑아서 곱한다? 4번을 뽑아서 곱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를 4번, 얘를 빵번 이렇게 곱할 수도 있고 요걸 3번, 요거를 1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2번 할 수도 있고 1번, 3번 할 수도 있고
0번, 4번 이렇게 뽑을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먼저 얘를 전개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차수들을 한번 따져봅시다. 자, 성빈아, 얘만 4번 뽑아서 곱하면 몇 차 항이 나와요? 얘만 4번 곱하면 12차 항이 나오겠죠? x 12제곱이 있겠죠? 그럼 얘를 3번, 얘를 1번 뽑으면 얘를 3번, 얘를 1번 뽑으면 얘는 x제곱이 분모에 있잖아. 그치? 7차 항이 나오겠죠? x 7제곱. 얘 2번 뽑으면 x제곱 2차 항이 나오겠죠? 얘를 1번, 얘를 3번 뽑으면 x가 이제 어디에 남아? 분모에 x 몇 제곱? 자, 써볼게. 맞아. 세제곱이 남아요. 마지막으로 얘를 빵번, 얘만 4번 뽑으면 분모에 x 8제곱이 나와. 그치? 그거를 이 식을 딱 보는 순간 이게 느낌이 와야 돼. 그런 차수의 항들이 나오겠구나. 근데 그게 안 보인다면 자, 이것들을 다 적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항은 얘만 4개 뽑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두 번째 항은 앞에 거를 3번, 앞에 항을 3번 뽑고 뒤에 거를 1번 뽑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고, 세 번째 항은 2번 뽑는 거니까 앞에 거를 2번, 뒤에 거를 2번 곱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항들을 쭉 쓸 수 있지, 그치? 이렇게 쭉 쓸 수 있어. 그러면 그 중에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제곱 2차 항을 원하잖아. 2차 항. 그쵸? 그러면 우리가 쭉 보면서 몇 번을 뽑아서 곱해야 2차 항이 나오겠구나 라는 판단을 해야 답을 찾을 수 있겠지. 자, 하영이가 한번 찾아보자. 얘를 몇 번 곱해야지 2차 항을 만들 수 있을까? 요거 몇 차 항이죠, 요거? x의 세제곱의 4제곱이지. x의 12제곱이잖아. 이 12차 항이야. 얘는요? 요것만 보면 9차인데 얘까지 합하면 7차죠. 그죠? 얘 12차. 그 다음 거 7차.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요게 x 6제곱이죠. 얘는 얘는 x의 4제곱이 분모에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합치면 몇 차 항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찾고 있는 항은 몇 번째 항인 거야 지금? 이 세 번째 항이 바로 문제에서 물어본 x제곱 항인 거야. 그치? 자, 그럼 얘를 자, 잘 전개시켜 가지고 써보면 앞에 4c2는 얼마죠? 6이고요. 자, 이거 제곱을 뿌려주면은 a제곱 x 6제곱이고요. 자, 여기도 제곱을 뿌려주면은 x의 4제곱 분의 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얘는 또 x 이렇게 지워져가지고 우리 예상대로 x 제곱만 남을 거고, 남아있는 거 곱하면 24a 제곱 맞나요? 자, 그럼 문제에서 말한 x 제곱의 개수라는 게 바로 요 부분인 거야. 24a 제곱, 얘가 x 제곱의 개수인데 그게 6이라 그랬으니까 이걸 6이다라고 놓고 a를 찾으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어진아, a가 얼마일까? 얼마냐고요? 24a 제곱이 6인 거니까 a 제곱이 4분의 1이죠? 그죠, 어진아? 네. 자, 그런데 양수 a라 그랬으니까 a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항 정리를 이해하고 있느냐를 보는 문제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41번도 볼게요. 41번. 자, 41번은 이번에는 이제 얘를 쭉 여러 개의 괄호들이 이렇게 더해져 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더해져 있는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찾아라 이런 문제입니다. x 세제곱 3차항을 찾아라. 자, 그러면 은솔아 3차항을 찾을 건데 얘는 3차항이랑 관련이 없어요. 그쵸? 최고차가 1차니까 얘는 관련이 없어요. 얘도 어때요? 얘도 관련이 없어요. 3차항이 처음 나오는 건 여기부터지. 자, 그럼 얘를 전개시켰을 때
3차 항은 어떻게 생겼을까? 몇 시 몇으로 시작할까? 그러니까 이거를 전개시켰을 때 다 쓸 게 아니라 얘를 전개시켰을 때 3차 항만 쓰고 싶어. 그러면 그렇지. 쭉쭉쭉 있다가 3C 3에 2 합쳐 쓸게. 요거에 세제곱 맞죠? 이런 항이 들어가 있겠죠. 요 안에. 그죠? 그리고 요 다음에 이제 1 플러스 2x의 4제곱이 있을 텐데 요 놈을 또 전개시켰을 때 들어가 있는 3차 항은 또 어떻게 생길까? 그쵸? 4c 3에 2x의 세제곱 이렇게 생기겠죠. 그쵸? 맞죠? 요런 애가 들어가 있을 거고 그럼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 마지막에 얘를 전개시켰을 때 나오는 3차 항은 어떻게 생겼을까? 8c 3에 그렇죠. 요렇게 생긴 애가 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그치? 자 그럼 결국 우리는 요 녀석들만 뽑아가지고 다 더하면 얼마예요? 이걸 찾고 싶은 거야. 그쵸? 요 녀석들만 더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x 세제곱은 다 가지고 있을 테니까 빼서 써보면 요 놈은 2의 세제곱에서 8이 나올 거고요. 8 곱하기 33이죠. 그죠? 얘도 어때? 8 꺼내놓고 얼마야? 43 이런 모양이잖아. 그치? 얘도 8 꺼내놓고 얼마야? 83이죠. 그쵸? 그럼 결국 우리는 이것들을 다 더한 게 얼마냐를 찾는 중인 거니까 이게 x세제곱의 개수니까 자 8로 묶어버리면 3c3 더하기 4c3 더하기 띵띵띵띵 8c3 이거 찾는 중이에요. 그죠? 맞지? 자 그러면 요거를 보니까 준영아 무엇이 생각이 난다? 뭐가 생각이 난다? 이게 3, 4, 5, 6, 7, 8 커지고 뒤에 숫자 3, 3, 3, 3, 3 똑같이 가네. 뭐가 생각이 난다? 그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빵! 자 서준아 뭐가 생각이 난다? 하키 스틱 패턴이 생각이 난다. 뭐가 생각난다고? 하키 알잖아. 하키 그지? 하키 뭐 아이스 하키 뭐 있잖아. 그냥 하키도 있고 그지? 하키 스틱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 오늘도 복습했잖아. 하키 스틱 패턴에 의해서 얘네들의 합은 준영아 앞에 숫자는 3, 4, 5, 6, 7, 8 했으니까 마지막은 9가 되고 뒤에 숫자가 3, 3, 3, 3, 3, 3 똑같았으면 마지막에 하나 올려서 4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쵸? 네 그래서 8 곱하기 9C4 요거 계산하시면 답입니다. 답이 꽤 크네. 답이 얼마죠? 1008이에요. 1008. 네, 요 계산하시면 답은 1008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항 정리를 마무리를 하고 확률로 갈게요. 확률. 70페이지로 가볼게. 자, 70페이지로 가면 우리가 확률이라는 거를 중학교 때도 배웠는데 이제 그때 중학교 때 배울 때는 확률의 개념을 얘기할 때 약간 이제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면 중학교 때는 집합을 안 배운 상태였거든. 집합. 우리 집합 언제 배웠지? 집합? 고1 2학기 때 배웠어요. 그쵸?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확률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집합의 용어를 사용을 못 해가지고 약간은 조금 이렇게 명확하지가 못했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시행이나 뭐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집합과 연결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흔한 시행이 뭐냐면 주사위 던지는 거예요. 주사위.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적어볼게. 시행이란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것처럼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한다. 자, 그럼 그 주사위를 하나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표본 공간은 뭐냐면 그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이에요. 내가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뭐가 있죠? 숫자가 나오겠지. 주사위를 던졌으면 얼마부터 얼마가? 1부터
6이라는 숫자들이 나오겠지. 그 숫자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표본 공간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죠? 이게 표본 공간이야. 자, 근데 그 표본 공간에서 내가 만약에 뭐 2, 4, 6 요런 집합을 하나 뽑아냈어. 이런 걸 얘의 무슨 집합이라고 했더라? 얘의 원소 중에서 몇 개만 뽑아가지고 집합을 만든 거? 그런 걸 부분집합이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이 표본 공간에서 만들 수 있는 어떤 부분집합을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뽑은 2, 4, 6이라는 요 녀석들은 어떤 숫자만 뽑은 거야? 짝수만 뽑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러면 그 사건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부분집합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물어볼게. 자, 그럼 내가 이 1, 2, 3, 4, 5, 6이라는 집합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2, 4, 6과 같은 그런 부분집합들이 총 몇 개 있을까요?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 분명히 배웠어. 7개요? 몇 개요? 36개요? 부분집합이 총 몇 개 있냐고.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 총 몇 개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아요. 야, 부분집합 생각해봐. 원소 막 하나짜리 부분집합도 있을 거고, 원소 2개짜리 부분집합도 있을 거고, 원소 3개짜리 부분집합도 있을 거고, 원소 뭐 4개짜리, 5개짜리, 6개짜리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것들을 다 합치면 몇 개냐가 내 질문이야. 이거를 구하는 공식을 배웠다고요, 우리가. 뭐라고? 어? 6팩, 그건 너무 큰데? 6팩토리얼의 6제곱이면 얼마인지 상상도 안 되는데? 근데 거듭 제곱이 들어갑니다. 자,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는요, 보면 기억날걸? 2의 6승이에요. 원소가 6개지. 원소가 6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의 총 개수는 2의 6제곱이었어. 여러분들이 이런 게 기억이 잘 안 나는 이유는 왜 2의 6제곱이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외우니까 금방금방 까먹는 거거든. 생각해봐. 내가 요렇게 생긴 애 부분집합을 하나 만들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집합을 열었어. 그럼 이 부분집합을 만들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 거냐면 이 6개의 원소 각각에 대해서 1이라는 숫자를 들고 이 부분집합에 넣을 건지 말 건지, 2라는 숫자를 들고 여기다가 넣을 건지 말 건지 이걸 결정해주면 이게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부분집합 하나가. 원소 하나마다 넣을 거냐 말 거냐 몇 개의 선택이 있어요? 2개의 선택이 있는 거야. 원소 하나마다 2개의 선택이 있으니까 원소가 6개면 2의 6제곱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원소가 5개면 2의 5제곱까지의 부분집합이 나오는 거고. 그치? 그래서 부분집합의 총 개수는 2의 6제곱개라는 거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사건의 개수도 이만큼 있는 거야. 부분집합이 곧 사건이니까 사건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부분집합이 사건이고요. 자, 그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근원사건이라는 애가 있대. 근원사건. 근원사건은 뭐냐면 부분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을 근원사건이라고 부른대요. 그럼 요거는 딱 몇 개야? 요건 딱 6개지, 그치? 근원사건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들은 1, 2 이렇게 원소 하나짜리니까 정확하게 6개가 근원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사건과 공사건이 있는데 전사건 이름만 들어봐도 전체라는 뜻 같죠? 전체. 우리가 지금 만든 표본 공간의 모든 원소를 다 갖고 있는 사건을 전사건이라 그래요. 여기 나오지만 표본 공간은 보통 S라는 대문자 S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본 공간 S하고 동일한 거. 그냥 요거 1, 2, 3, 4, 5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 요것을 우리는 전사건 이렇게 부릅니다. 얘를 전사건이라고 부르고요.
공사건 그러면 이 공이 뭘까요? 비일공이겠죠. 공집합의 공이에요. 그래서 공사건 그러면 공사건은 공집합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전 사건의 확률은 뭘까요? 전 사건 확률, 전 사건의 확률 1이죠. 1. 전 사건이란 표본 공간의 모든 원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전 사건의 확률은 100%입니다. 1이에요. 공사건의 확률은 0이겠죠. 원소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 그치? 네, 그런 개념이야. 전 사건과 공사건.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우리가 그 집합 단원에서 배웠던 요거 뭐니? 요거 합집합이죠? 요거 뭐예요? 교집합이죠? 그쵸? 요런 개념들과 그 다음에 이 확률을 연결하는 거예요. 사건을. 합사건이라고 하면은 A 또는 B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합사건이라고 하고, 이건 집합으로 따지면 합집합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이 또는이 들어가면은 합한다라는 거는 우리 경우의 수 처음부터 했던 거잖아. 그치? 그리고가 들어가면 곱하고 또는이 들어가면 더하고 그랬었죠? 네, 그래서 자, 합사건은 이렇게 합집합으로 표현되고, 곱사건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접속사는 그리고가 들어갈 때 그때 곱사건이라고 하고, 그때는 A 교집합 B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요거랑 요거예요. 배반 사건이래. 배반 사건. 배반 그러면 어떤 느낌이야? 내 남자친구가 날 배반했어. 둘이 등을 돌리는 게 배반인 거야. 그치? 두 집합이 서로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어. 그럼 그림으로 봤을 때 어떤 거예요? 요거, 그치? 딱 봐도 배반이잖아. 그치? 요렇게 두 집합이 서로 교집합이 하나도 없는 상태, 요런 상태를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 사건, 이거는 들어봤죠? 여기서 여라는 건 나머지란 뜻이거든. 남은 거. A라는 사건의 여 사건, 그러면 A를 빼고 나머지 이런 거예요. 요거 무슨 기호니 요거? 여기다 이렇게 C 붙이는 거 뭐죠 이거? 이거 명칭 있잖아. 이런 거를 뭐 합집합, 교집합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얘는 뭐라 그러죠? 여집합. 여집합. 여집합이 여사건인 거야. 여집합이 여사건. 그래서 A라는 사건의 여집합, 이거를 우리는 여사건 이렇게 부른다. 자, 그러면 옆에 71페이지로 가서 방금 설명한 개념들을 한번 확인해보면, 배반 사건 제목이 이렇죠.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A라는 사건을 집합으로 쓸 수 있는 거야. 집합으로. 윤서야, A라는 사건에는 어떤 원소들이 있을까? 짝수들이니까 2, 4, 6이 있겠죠.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에는 어떤 원소가 있을까, 윤서야? 1, 3, 5 홀수들이니까 얘네들이 있을 거고, C는요? 그죠? 4의 약수니까 1, 2, 4가 있겠지. 자, 그럼 윤서야, 이 셋 중에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누굴까? 배반 사건 이렇게 생긴 거. A랑 B, 그치? 얘네 둘은 교집합이 전혀 없죠? 요런 관계를 서로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자,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요. 자, 밑에 필수 예제 2번. 이 문제 잘 보세요. 자,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8장의 카드가 있어요. 1, 2 해가지고 8까지 요만큼의 카드가 있대. 근데 요 카드들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는 시행에서, 그러면 얘는 뽑힐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8가지가 있는 거죠. 그 8가지 중에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라고 한대요. 그러면 A라는 사건은 정확하게 쓸 수 있다. 그치? 6의 약수니까. 준영아, 누가 있을까? 6까지, 그치? 요게 A라는 사건이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그 A라는 사건이랑
서로 배반인 사건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이게 질문이야. 얘와 배반인 사건의 개수. 우리가 쓸 수 있는 숫자는 총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1, 2, 3, 6이라는 사건과 배반인 사건이 총 몇 개 있어요? 이게 질문이야. 몇 개일까? 아까 배반이라고 하는 건 뭐였죠? 요거랑 배반이 되려면 얘랑 겹치는 원소가 하나도 없어야 되죠. 그러면은 1부터 8까지의 카드 중에 1, 2, 3, 6은 어떻게 하면 돼? 지워버리면 되잖아. 1, 2, 3, 6은 아예 못 쓰는 거니까 1, 2, 3, 6은 지워버리면 나한테 숫자가 몇 개 남았죠? 4개가 남았죠. 숫자가 4개 남았으면 답이 4개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 4개의 숫자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이 총 몇 개인가 이걸 찾는 거야. 아까 앞에서 그래서 얘기한 거야. 이거는 뭐의 개수를 찾는 거랑 같아요? 4개의 원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랑 동일한 거지.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야? 2의 4제곱에서 16개가 바로 얘랑 배반인 사건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집합에서 배웠던 개념들이 조금 필요한 문제였고,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72쪽으로 가서 자, 확률의 뜻. 여기서 말하는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숫자로 나타낸 것을 A의 확률이라고 하고, 그것을 기호로 PA라고 한대요. PA. A라는 사건의 확률, 이런 뜻이죠. A라는 사건의 확률. 성빈아, A라는 사건의 확률은 아무리 커도 얼마를 벗어날 수 없을까? 아까 100%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을 얼마라 그랬죠? 1이었죠. 그리고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이 얼마죠? 0이죠. 그래서 이 A라는 사건의 확률은 항상 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정의를 해보면 이 A라는 확률은 뭐냐면 S가 아까 뭐였지? S? 표본 공간. 앞에 붙은 N은 뭐였죠, 이거? NS 이렇게 써 있잖아. 얘가 표본 공간인 건 알겠고, 이 N은 뭐죠? 이것도 하나의 기호잖아. 뭘 나타내는 기호였지, 이거? 뭐라고? 속삭이지 말고 딱 자신 있게 말해봐. 어떤 집합에다가 앞에 이렇게 괄호치고 N 붙이면 무슨 뜻이었어? 연희 알잖아. 어떤 집합이 있는데 뭐 이렇게 생긴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에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무슨 뜻이야? 뭐의 개수? 원소의 개수. 그치? 원소의 개수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으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이런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으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떤 사건의 확률이다라고 하는 것은 표본 공간의 원소 중에 A라는 사건의 원소가 몇 개 들어가 있니? 그걸 분수로 나타낸 것이고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에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구할 수학적 확률이다. 중학교 때도 똑같은 개념이었어. 이 확률로 구했던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거는 이제 수학적 확률과는 약간 다른데 통계적 확률이라는 개념입니다. 통계적 확률. 우리가 수학적 확률로는 계산하기 어려운 확률들이 있단 말이지. 어진아, 타율이 뭐야? 타율이요? 예. 타자가 타석에 들어와가지고 예. 공을 얼마나 차서 안타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그쵸. 타자가. 타자가 또 뭔지 모르는 사람 있나? 초우야, 타자가 뭐야? 그죠? 이거 방망이 들고 나온 사람이 타자죠? 타석은 뭐야? 타석. 타석. 타자가 치는 사람이잖아. 타석은 뭘까? 그 야구 보면은 방망이 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서 있잖아. 그 서는 자리.
한번 나올 때 이제 타석에 들어섰다고 하거든요. 그럼 타석에 들어와가지고 안타는 뭐야? 그렇죠. 멀리 보낸 거죠. 멀리 보낸 건데, 그러니까 안타는 일종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공. 그러니까 어떤 야구 선수가 방망이 들고 나와가지고 성공시킬 확률, 이게 타율이거든요. 타율이 높으면은 성공을 자주 하는 거니까 잘하는 선수인 거고, 타율이 낮으면은 맨날 나와서 아웃당하는 거야. 못하는 선수인 건데, 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선수의 타율을 계산한다고 생각해봐. 이 선수가 막대기 들고 나왔는데 이 선수의 타율이 이제 성공할 가능성 이런 뜻이잖아. 안타를 칠 가능성인데 이 타율을 계산할 때 방금 말한 이런 개념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표본 공간이 어딨어? 야구하러 나왔는데 표본 공간이 어딨어? 자, 그럼 여기서 말한 이 타율이라는 개념은 뭘 가지고 계산을 할까요? 지금까지 얘가 보여준 퍼포먼스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얘가 타석에 100번 나왔는데 지금까지 30번 성공을 했어. 그러면 얘의 타율은 뭐가 되는 거야? 0.3이 되는 거야. 지금까지 100번 시도해서 30번 성공했으니까,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아마 이번에도 10분의 3 정도 확률로 성공을 하겠지. 이렇게 지금까지의 결과를 토대로 예상해보는 확률이 바로 통계적 확률입니다. 그쵸? 대표적으로 이제 야구 선수의 타율 같은 것이 통계적 확률이고요. 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을 했을 때 그때 A가 일어난 횟수를 Rn이라고 하고요. n을 한없이 크게 함에 따라 상대도 수도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이거 어렵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토대로 확률을 예측하는 거, 그게 통계적 확률이에요. 이건 막상 문제를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치? 좀 겁먹을 거 없고, 73쪽에 있는 얘기는 이미 벌써 한 겁니다. 모든 확률은 0과 1 사이에서 움직이고 전 사건의 확률이 1이라 그랬고요. 공사건의 확률이 0이라 그랬죠. 그게 최대 확률과 최소 확률이다. 0과 1 사이를 벗어날 수 없다. 자, 넘겨서 오늘 74쪽만 하고 마칠게요. 74쪽에 필수예제 3번.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어. 준이야, 아까 주사위를 하나 던진다 그러면 그 표본 공간의 원소가 6개였잖아요. 1, 2, 3, 4, 5, 6이었죠. 근데 주사위를,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 그러면 표본 공간의 원소가 몇 개가 될까요? 36개가 되는 거야. 그치? 자, 이럴 때의 표본 공간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이럴 때의 표본 공간은요, 1,1 요게 하나의 원소가 되는 거야. 주사위를 두 개 던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1,2 이런 식으로 원소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표본 공간에.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가지고 마지막에는 6,6까지 들어가 있겠지. 그치? 요렇게. 그래가지고 이런 순서 쌍들이 총 몇 개 들어가 있을까 여기에? 36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치? 그게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의 표본 공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나오는 두 눈의 수가 같은 경우, 윤서야 주사위 두 개 던졌는데 똑같은 눈이 나오는 경우 몇 가지 있을까? 6가지 있겠죠. 그럼 이 확률은 뭘까? (1이면) 100%인데 방금 표본 공간의 원소가 몇 개라고 말했니? 36개 중에 6개니까 뭐야? 6분의 1, 그치? 이렇게 확률을 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8일 확률이래요. 8. 자, 8. 이거 써보면 되잖아. 더해가지고 8 되는 거 다 써보면 되잖아. 재현이가 불러봐. 26. 좀 일관성 있게 할까? 26 다음에 뭘 쓰는 게 좋을까? 3호를 쓸까? 3호. 그 다음에 44. 그 다음에 53. 그 다음에 62. 몇 개? 5개. 그럼 답은 뭐라고 쓰면 돼? 36분의 5. 그치? 분모에다가 36 깔아줘야죠. 요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완전 제곱수일 확률 그랬는데, 완전 제곱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중학교 때 뭐 제곱수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자,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수를 말해요. 1의 제곱이 얼마죠? 1. 2의 제곱이 얼마죠? 4. 3의 제곱이 9. 이런 수들, 그치? 이런 수들을 뭐 제곱수, 뭐 완전 제곱수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자, 이렇게 쭉 제곱수들이 있는데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이런 애들이 되는 경우예요. 그럼 곱이 1이 되는 경우는 누가 있니? 이거는 1,1 한 개밖에 없겠지. 곱이 1이 되는 경우. 곱이 4가 되는 경우는 몇 개일까요? 이거는 1,4도 있고, 그죠? 2,2도 있고, 4,1도 있고, 세 가지 경우가 되는 거지, 그치? 9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9는 3,3 말고는 없죠, 그죠? 그죠? 주사위 던진 거니까 1부터 6까지만 사용하는 거니까 16도 마찬가지로 뭐밖에 없어? 4,4 하나밖에 없고요. 25도 5,5 하나밖에 없고요. 36도 6,6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준영아 몇 개야 그러면? 네? 못 들었어도 보면 보이는데? 여기 지금 제곱수가 되는 두 수의 곱이 이렇게 순서상으로 다 써놨잖아. 순서상이 몇 개냐고 지금. 그러면 확률은 뭐예요? 넌 남아라. 어? 깊은 대화를 좀 나눠보자. 어? 아니야, 여기 지금 표본 공간에 원소가 몇 개 있댔어? 4개라니! 1,1부터 6,6까지. 몇 개? 이 6개야? 몇 개야? 주사위를 2개를 던졌어요. 하나가 6개 나오고 하나가 6개 나올 거 아니야. 2개를 동시에 던졌잖아요.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그래, 36가지를 써놓은 거야. 1,1부터 6,6까지 36가지. 그 중에 두 수의 곱이 완전 제곱수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다. 그럼 확률은 뭐다? 약분시켜. 36분의 8을 약분하면 그렇지, 이렇게 푸는 거라고. 어려워 쉬워? 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두 문제 중에서 밑에 있는 90번 풀고 끝낼 건데 90번에서는 이거 뭐 확률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약수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잘 모를까봐 한번 풀어보자. 자, 108의 약수하고 108의 약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가 쫙 들어있대, 주머니에. 근데 거기서 한 장을 딱 뽑았는데 그때 꺼낸 수가 60의 약수가 될 확률은, 이게 질문이에요. 자, 일단 여러분 108의 약수는 몇 개 있나요? 어떻게 구하죠? 약수의 개수? 108을 이렇게 나누는 거 있잖아. 2 이렇게 나누면 108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인데,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됐을 때 이 숫자의 약수가 총 몇 개인지 구하는 방법은 요 지수들에다가 어떻게 해서 1씩 이렇게 더해가지고 요걸 곱하면 그게 약수의 개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의 약수의 개수는 12개야. 약수의 개수는 12개야. 그러면은 주머니 안에 이제 12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거죠. 그죠? 뭐 108의 약수니까 뭐 1카드도 있을 거고, 뭐 2카드도 있을 거고, 3카드도 있을 거고, 뭐 4카드도 있을 거고, 6카드도 있을 거고, 이런 숫자들이 12개가 들어있을 거야, 이렇게. 이렇게 12개가 들어있는데, 이 12개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았는데 그 카드가 60의 약수일 확률은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궁금하냐면 요 주머니 안에 있는 카드 중에서 60의 약수가 몇 개일까가 궁금하잖아. 근데 이 주머니 안에 있는 카드들은 어떤 숫자들이야? 어떤 애들만 들어있어? 누구의 약수들만 들어있어? 요 안에? 108의 약수만 들어있잖아. 그러면 결국은 108의 약수 중에서 60의 약수가 몇 개일까? 이게 궁금한 거잖아. 다시 말하면 108과 60의 무엇의 개수가 궁금해? 공약수의 개수가 궁금해. 108과 60의 공약수가 몇 개일지가 궁금하다고요. 108과 60의 공약수. 그 공약수들만 요 안에 있을 거니까. 그치?
이 안에 60의 약수 중에는 60도 있잖아. 이 안에는 60이라는 카드가 없죠? 그러니까 60이라는 숫자는 지금 의미가 없는 거지. 그죠? 108의 약수이면서 60의 약수인 것들만 안에 있을 거니까. 그지? 자, 그러면 이 공약수의 개수를 어떻게 찾아, 얘들아? 그 소인수분 해가지고. 그 60을 소인수분해 하면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인데, 그러면 여기다가 요렇게 뭐 1 더해가지고 곱하면 12개 나오는데, 그거는 60의 약수잖아요. 그 어쨌든 어. 108의 약수에 2두 개랑 상환하는 거. 어. 그렇게 해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이 들어있다고 하면 맞아. 이론적으로는 맞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배워요. 공약수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배우냐면, 요거 기억나나? 최대 공약수의 약수 이렇게 배웁니다. 그러니까 공약수를 구하고 싶으면 이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그것의 약수를 구하면 그게 곧 공약수야 이렇게 배우거든. 서준이 말도 결국 그거야. 얘와 얘에서 지금 2의 제곱 곱하기 3이 겹치잖아. 그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는 숫자가 결국 얘네들의 최대 공약수예요. 그러니까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면 그게 얘네들의 공약수가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최대 공약수 구할 때 우리 이렇게 했었잖아.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죠? 54, 뭐 30 이렇게 하는 게 최대 공약수 찾는 거죠. 2 하면은 27, 이거 얼마야? 15, 그 다음에 3 하면은 9, 5, 더 나눠주는 거 없지? 그럼 요게 곱한 게 최대 공약수죠. 그지? 그럼 최대 공약수가 지금 12네, 12.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12니까 12의 약수들이 바로 얘네들의 겹치는 약수,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12의 약수는 몇 개 있게? 6개 있어요, 6개. 그지? 12의 약수. 12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약수가 6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머니 안에 카드가 12장 있는데 그 12장의 카드 중에서 60의 약수에 해당되는 카드는 몇 장만 있는 거야? 6장만 있는 거야. 공약수가 6개니까. 그래서 12개 중에 6개 해가지고 2분의 1 이렇게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양의 약수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썼던 약수들은 다 양의 약수예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양의 약수들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74쪽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RPM은 풀 때가 아쉽게도 별로 없네요. 그 RPM에 보면 26쪽이랑 27쪽은 약간 이제 교과서 외적인 부분이라서 26, 27은 안 푸셔도 되고요. 26, 27을 빼고 자, 그 뒤에 31쪽 하고 그 다음에 한 장 건너뛰어서 34쪽 하고 이렇게 두 쪽만 풀어오세요. 두 쪽. 됐죠? 그리고 토요일날 11시 반까지 늦지 마시고 수고했습니다.